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정보 주식배틀 상황을 진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리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얼짱이 대세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요즘은 스포츠 선수도요, 얼짱 선수가 훨씬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얼짱을 보고 있습니다. 얼짱 조영과 얼짱 최애리나 앵커. 아, 예, 저희가 하고도 좀 민망하네요, 그죠? 예. 근데 주식 얼짱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뉴스 봤어요. 중국의 25세 여성, 그분 맞죠? 대단한 게요. 이분이 그 상하이 출신 왕야이완인데 이분이 무려 2007년도 중국에서 열린 모의투자 대회에서 네. 100만 위엔,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억 7천 정도.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2달 동안에 20배를 넘게 불리면서 그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또 20대 금융기업 이사로 취임하면서 아주 화제가 된 인물이에요. 와, 25세. 대단합니다. 뭐, 약간 외모도 보니까 아나운서 분위기 좀 나던데 다 갖췄네요. 2달 동안 20배. 2달 동안 얼마 벌었어요? 자, 그래요. 각설하고요. 제 바라기로는 이런 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모셔와서 해외 프로그램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말을 해요, 누가? 아, 그렇구나. 이게 안 되잖아, 이게. 통역자분 구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아시아 편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조용구 씨가 모르는 사실 하나 있는데요. 무슨 사실이요? 제가 아까 대기실에 잠깐 그렇게 엿보러 갔었거든요. 오늘 출연하시게 될 두 분의 전문가도 얼짱이시더라고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그거는 또 조용구 씨가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빨리 만나봐야 되겠네요. 조영과 최리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여러분은 지금 센서울TV와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주식 배틀 상한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직접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 오후 4시 홍대에 위치해 있는 주식카페 리둔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은 네. 인하대학교 경영학부에 있는 증권 동아리 분들, 그리고 방송 진행자 지망하고 계시는 미란 아카데미 소속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또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젊은 피 수요를 좀 받아서 상한가 치는 종목을 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좀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리든 카페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사실 리돈 주식카페 소개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던 것 네. 같아서요. 내가 좀 주식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놀이터, 조금 더 친밀하게는 아지트 같은 곳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장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풀 자리가 그렇죠. 없거든요.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식사도 하시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주식 정보들, 특히나 개인분들이 취약한 게 바로 정보잖아요. 그 그렇죠.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리든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배틀 상한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결과부터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지난주 수수료를 뜨겁게 달궜던 불꽃 튀는 수익률 전쟁. 김성남 팀장의 실리콘업스 대 유창희 팀장의 하이닉스. 괜찮다 보는데 조금 주식 공부 더 하셔야 되겠는데? 난 주식 전문가에게 주식 공부를 더 해라 이 말은 기가 막히고 커가 막히다, 그죠? 감가상각비가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남이 하는 불륜이야. 뭐야? 무조건 유창희 팀장이 이길 자신 있어요? 그럼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김성남 팀장의 실리콘업스냐, 유창희 팀장의 하이닉스냐. 최종 성적 공개. 네, 실리콘웍스가 3.4%, 네. 하이닉스가 1.2%를 거뒀는데, 근데 IT 업종이 참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었죠. 삼성전자가 86만 원대까지 떨어진 주가 이번 주였으니까 외국인들은 또 왜 갑자기 이렇게 IT주를 팔기 시작했는지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JP모건에서도
태블릿 PC 공급 과잉 얘기를 했었었고요. 웰스파고에서도 미국 반도체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래저래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다른 IT 중대형주들까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전이가 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IT의 두 종목이 저희의 지난주 종목이었었죠. 지금부터 하이닉스 그리고 실리콘웍스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하이닉스는 월요일에 우리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편입가에 도달을 하지 못해서요. 화요일날 개파락하면서 그 편입가 일단은 매수가 가능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편입가는 28,6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일날 최고가인 28,950원까지 갔었었는데요. 네. 거기까지였습니다. 예, 안타까웠어요. 27,000원 아래로는 안 내려오면서 손절가까지는 터치를 다행히도 안 했었지만 결국에 하이닉스 수익률은 그래서 화요일날 잡아서 수요일 고점인 28,950원까지 1.2% 수익이 났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실리콘웍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리콘웍스는 다행히도 월요일에 바로 매수가가 와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까지도 어느 정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자, 수요일날 결국에 41,300원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최고가인데 문제는 터치란 바로 그날 오르자마자 4%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도 4%, 연이어 이틀 연속 4%를 맞으니까 여기엔 실리콘웍스도 힘을 못 썼습니다. 결국 두 번째 4%대 급락을 맞은 목요일장에서 손절가가 나와서 41,350원, 바로 그 전날 최고가를 찍었던 거기까지 수익률 계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실리콘웍스는 3.4%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수익률로 따지면 실리콘웍스가 3.4%로 네. 어떻게 보면 이긴 상황인데 네. 손절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저희가 조금 지금까지 수익률 계산에 있어서 좀 깔끔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실리콘웍스가 수익률은 훨씬 더 좋지만 그렇죠. 손절가까지 터치를 한 상황에서 과연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쾌한 정말 수익률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룰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죠? 네, 뭐 복불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월요일 시가를 처음 그 종목의 수익률 계산 베이스로 잡고요. 마지막 금요일 종가,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수익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목표가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예, 이제는 그래서 중간에 혼돈이 더 이상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종목 또 우리가 AS 해드려야죠. 그냥 여기서 또 접어버리면은 주식 산 분들 예. 조금 더 이렇게 아실 수 있으니까 자,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유창희 팀장님의 하이닉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요, 당분간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1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고 있는 61선 매매 전략을 주문을 좀 하셨고요. 심지어 추가 매수도 지금자리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표가는 여전히 고집 있으세요. 31,500원 얘기하셨고, 조금 낮게 본다면 35,000원까지 하이닉스 3만원 어쨌든 넘는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셨습니다. 편입가는 그러니까 27,000원대 초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성남 팀장님의 실리콘웍스는요. 와, 김성남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의견을 이번에 주셨는데 그대로 홀딩이 아니라 일단 손절가까지 난 종목이잖아요. IT 업황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사실상 조금은 매수하기가 어렵겠다. 매수에 대해서는 보유하자. 그러니까 보류를 하자. 조금 미루자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업황이 만약에 개선된다면 바로 이 조건이 있다면 34,500원대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39,000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오셔서는 실리콘웍스 42,000원 간다 그렇죠, 하셨는데 예. 일단 IT 업황이 개선된다면 사고 그것도 나눠서 사고 그때 목표가가 39,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실리콘웍스와 하이닉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눈여겨 지켜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식 배틀 상한가 본격적인 대결을 펼쳐볼 네. 텐데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익의 궁극인 길게의 하이에나. 대담한 공격 플레이로 상대의 길을 완벽 제압한다. 실력 있는 모태 승부사 HK스탁의 진용준 대표. 완벽하게 시장을 읽어내는 타이밍의 대가. 시원스러운 수익률로 포트폴리오 대결사로 나선다. 빠르고 명쾌한 투자 바이블 밸류25의 김상균 전문가. 네, 주식 배틀 상한가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먼저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로 역시 배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종목이 용호상박이라고 하죠. 물론 제 종목이 용입니다만 두 종목 모두 아주 멋진 종목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리처드 기어를 닮은 얼짱 김상균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밸류25의 김상균 매니저입니다. 오늘 종목들은 오늘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제 종목을 살까봐 저는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왜 걱정됩니까? 많이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는. 아, 너무 많이 오를까봐. 지금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영주 대표님? 예, 저도 좀 힘을 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은 월요일 날 종목들인데.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연히 안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되고요. 근데 리처드 기어 닮았어요. 그거 어디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 아니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자, 한판 대결 펼칠 텐데. 자,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신영준 대표님이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네, 제 종목은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메디슨 수혜주 관련해서 의견을 줬었는데 사실 그쪽 관계자분들과 저희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손 탔다라는 의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괜히 어설픈 테마가 잡혀가지고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서 살짝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김상균 전문가님은? 예, 제가 가져온 종목은 우진셀렉스입니다. 우진셀렉스는 현존하는 코스닥 제조업체 중에서 아마 가장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비록 이 프로그램이 일주일간 수익 대결이지만 우진셀렉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묻어도 정말 손색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아주 두 분이 가져온 종목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우진셀렉스의 대결 잠시 뒤에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슈앤 뉴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국내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는요, 주 후반에 몰려 있었던 많은 이벤트, 변수들 때문에 주 초반의 흐름이 기억나지 않는 아주 이상한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빅 이벤트 데이 앞두고 수요일장 종가에서 다시 2,000포인트를 일단 만들어 놓았었죠. 그런데 이거에 웬걸요? 다시 돌아보니 수요일장에서 종가상 만들어진 2,000포인트는 내리기 위한 준비였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목요일장에서 첫 번째 변수였던 금통위,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한해는 물가 급등 우려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를 연 3%대로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25bp 인상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선물 옵션 동시만길, 올해 첫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바로 같은 목요일이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크지 않다. 중립적이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매수 우위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속출이 됐는데요. 현물, 선물에서 합친 것이 아니고 각각 1조 이상의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목요일장의 분위기였었는데요. 이쯤에서 이번 주가 끝나줬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었죠. 하지만 하루가 더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금요일장에서 아니 간밤에 악재란 악재가 어디서 그렇게 쏟아지는지요. 중동발 악재, 잊혀졌었던 남유럽 문제, 거기다가 중국의 수출도 안 된다. 심지어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났다. 이제까지 계속 좋았었던 미국 쪽 지표마저 꺾였다는 소식. 이 모든 악재 속에 코스피는 결국 1950선까지 밀리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장 86만 원대까지 밀린 것을 보더라도 IT주가 얼마나 부진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주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뉴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김상균 전문가의 우진셀렉스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진셀렉스가 뭐하는 회사야? 라고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만들고 이것을 또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이름 자체가 조금 어렵죠. 거푸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붕어빵 가게에 가면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 붕어빵 틀, 바로 이것을 생산해서 또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사실상 우진셀렉스의 전방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제품을 본다면 휴대폰 사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전자제품들, 그리고 생활용기, 건축 자재, 그리고 자동차 범퍼 같은 그런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까지도 모두 우진셀렉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 다방면에서 잡히겠죠. 자, 작년 한 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1,000억 이상이고요. 영업이익이 8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5억인데 영업이익 80억은 1년 전 대비해서 2배가량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55억도 1년 전 대비해서 4배 이상이나 급증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진용준 대표의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엑스레이, MRI, CT 뭐 많은 것들을 찍죠. 내시경까지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 기기를 통해서 찍혀진 영상을 의료진들이 PC로 실시간으로 조회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줘야 되는 진단까지 내리게 하는 이 어떤 플로우를 다 갖고 있는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PACS라고 해서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의료정보 처리하는 기술 자체를 파는 회사가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되는 거죠. 의료와 IT 기술이 융합됐다? 뭔가 가누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언제부턴가 국책 사업으로까지 밀고 있는 미래형 원격 의료 시스템의 바로 직접 수혜주가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이 관련된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이미 점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 KLAS에서요. 2년 연속 200베드, 그러니까 200병상 미만의 커뮤니티 병원이라는 그룹 내에서는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미 브랜드 파워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U 헬스케어의 테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수익 전문가 2명을 선정해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복불복으로 계산된다. 네, 새 에리나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김상균 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력을 알아봤는데 네네. 올해만 투자대회에 나가서 1등을 3번이나 했대요. 그래서 뭐 20배 이상 불렸대요? 아, 몇 배 불렸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정말 대단한 이력이시네요.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이제 1위를 했고요. 예. 이제 대우증권에서도 1위를 하고 또 실전투자대회는 보통 8주 정도의 수익률 대회를 하는데 네. 이제 모의투자대회 가치 투자들을 하고 있는 밸류스타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1년 동안 수익률에서 이야, 이 대단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보세요. 그 진용준 대표님 뭘 잘하세요, 그러면? 예, 일단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가르친 분들 중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지도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비슷한 이력들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사실 뭐 개인이 1등 하는 거 어려운가요? 근데 1등 하신 분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이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니까 1위를 배출해내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안 나가시는 거라 선생님이 그런데 나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어디서 이런 선생님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요. 다음 주에 또 보시면 이제 저는 누가 웃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됩니다. 예. 선생님이 망신을 당하느냐? 예. 네. 저희 제자들이 웃고 청원하게 있겠죠. 되는요. 예? 저희 제자들이 웃고 있겠죠, 지금. 오, 지들이 웃고 있겠다. 여유. 야, 특히 오늘 우리 진영준 대표님은 직원들이 총출동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이 다 나오셨는지요? 네, 충성심이겠죠. 충성심. 애사심. 직원 두 분 다 나오셨습니다. 예, 표정이 약간 어두우신데 약간의 강제도 있지 않았나. 예. 예. 이제 두 분들이 본격적인 대결을 펼칠 텐데. 네. 자, 근데, 일단, 진짜 이번 주 시장 금요일 마지막에 네.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장 전반적인 큰 그림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종목 얘기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셨죠? 일본의 쓰나미. 저희 사실 장 막판에 약간 투심이 흔들렸던 게 금요일장에서 이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말에 사태가 어떻게 진행돼서 월요일장 당장 시초가에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먼저 진영준 대표님, 다음 주 장을 어떻게 예견하고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개별주적인 장사가 될 것이라고 많은 의견들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이 역시나 이런 강세장이라는 의견보다는 조금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희망을 한다면은 2,000포인트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000을 목전에 두고 그 앞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형국을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멀리까지 볼 때는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V자 반등 좀 어렵겠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두 번 치는 W자형을 예상을 하시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외부적인 악재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본의 지진도 있었고요. 사실 9일에도 있었고 오늘 또 있었는데 오늘은 당초에는 7.9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가 그 미 지질조사국에서 나중에 8.9까지 또 상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 전반적으로 불안감은 크게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가 또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은 아시아 전반에 아직까지 악재는 좀 도사리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장 계속된다. 개별주 결국 플레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같은데 제가 아는 그 스케줄상의 변수들도 보면요. 포르투갈 국채 만기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도 사우디 쪽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중동에서 한 번 더 시위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별로 이렇게 좋은 스케줄은 아닌데 말이죠. 우리 어떤 투자대 1등 3번 하신 김상균 전문가님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장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태지만 저기 잠깐만 이거 선생님이니까 선생님과 이렇게 비슷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1등답게 이렇게 개인 의견을 해주시면 돼요. 장 자체가 지금 많이 투심이 약해진 상태에서 불안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는 솔직히 어렵고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면 안전마진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종목이 오늘 가지고 나온 우진셀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두 분 다 뭐 같은 의견이시네요. 시장 대비해서 지수 따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고 같이 출렁일 수가 있겠지만 개별 종목은 또 나름대로 꿋꿋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ECN 뉴스 할 때요. 제가 진영준 대표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때요? 이 주식 괜찮아? 했더니 다음 주에 상한가 갑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요? 정말입니까? 했더니 아주 자신 있어 하는데. 자, 자신 있어 하는 진영준 대표님 먼저 1분 발언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좀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쪽에 대해서 어느 테마의 역할이냐, 어느 테마에 속하는 종목이냐 의견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의 비슷한 테마라고 말할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라고 해도 해외에 있고 또 경쟁 업체들도 해외에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쪽에 뭐 경쟁 업체들이 있고요. 또 대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견들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기업과는 상생관계에 있고요. 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GE와 협상을 하고 있고 일본과는 도시바와 또 좋은 수주 계약이 또 조만간 들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 뭐 부채나 자본 비율이 꾸준히 긍정적으로 상향적으로 조절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당장 다음 주가 올라야 되겠죠. 다음 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 근거들을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확하게 1분 채우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영준 대표 인피니트 헬스케어 들어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아무튼 독보적인 존재다. 예, 우리나라의 경쟁사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오히려 경쟁사는 해외에 있을 뿐 뭔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한 아주 짧은 의견이었고 이번엔 우진셀렉스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에 맞춰서 현재 누가 봐도 싸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종목이 우진셀렉스입니다. 2011년 실적이 매출액이 1,700억, 1,500억에 가깝고 그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11년 예상 실적을 봤을 때는 평균 퍼가 4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제조업체가 평균 퍼가 8인 거에 비하면 우진셀렉스는 평균 4, 아직 절반밖에 안 되는 너무나도 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공장도 증설하면서 앞으로 매출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더 미래로 더 길게 보시면 지금의 2배, 3배까지 갈 수 있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1분 발언인데 두 분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공장 증설로 인해서 캐파가 늘어나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뭐 2배 이상 갈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자, 과연 상대편 선생님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등등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신랄하게 자유 공격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죠. 자, 진영준 대표님께서 먼저 김상균 전문가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진셀렉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저도 제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우진셀렉스가 많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구간 저평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평가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주 저평가되면 뭐 더 좋죠. 다음 주가 되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상승합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오늘날 보시면 평소 거래량이 아주 작게 20만 그럼 주 지금까지는 왜 저평가였죠? 당연히 모르니까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다음 주에는 근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알려주니까 이런 종목도 있구나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상승을 2%를 통해서 이끌겠다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보면 당연히 이 시청률도
좋고 다른 방송도 좋고 그럼 해서 다른 올라가다 방송에 가서 또 보니까 추천을 해서 그렇게 올리실 거라는 의견이신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 누가 봐도 이건 싼 겁니다. 역시 선생님 이 답습니다. 의견을 왜 드리냐면요. 가장 큰 문제가 거래량이 있습니다. 주식이 왜 오르고 떨어지냐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조아래치기 나온 거래량이겠죠. 네. 이 거래량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억에서 10억 사이에서 하루 동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죄송하지만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금액이 아니라 묻는 겁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죠?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만 주 이상이 예, 그럼 그 나왔고요.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조서 20억 정도 되는 조서 거죠. 받으러 오신 예. 것 예, 같습니다. 20억이면요. 이 정도면은 거래가량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하셨죠? 제가 갖고 있는 고객들 금액이 20억은 넘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 보여서 아 이거 좀 저도 살까 하면은 제가 살 경우에는 이건 상한가 가고 아무도 못 사실 텐데 괜찮은가요? 그거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처음은 좋다 하면 무조건 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주식을 할 때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으로 사야지. 그러면 한 번에 우진 사는 게 셀렉트라는 아니죠. 종목 뒤에다가는 분할 매수 필수 종목이라고 적어야겠네요. 그리고 아주 소량만 분할 들어가야지. 매수 필수 종목이 아닌 모든 종목 자체를 분할로 사셔야 되는 모든 겁니다. 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안 알아주셨으면 배우셨네요. 좋겠는데 그래요? 아니,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이 질문 싸다라는 기준은 네. 이 종목이 1,000원, 2,000원이라서 싼 게 아니라 회사가 벌어들이는 거 매출에 대비해서 싸다라는 겁니다. 뭐 인피니티 말씀하셨지만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1,700억에 매출이 500억에 40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진 셀렉스는 시총이 600억밖에 안 되지만 매출은 1,000억. 네. 영업이익은 80억. 네. 소개하신 종목보다 2배를 벌면서 2배로 싼 거죠. 네, 단순히 수치만으로 하자면 그보다 더 이쁜 종목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네. 받고 그런 종목을 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약간 여기 선생님한테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와 있어요. 그래요? 좀 응원을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서 예. 좀 힘 좀 내라고. 길을 그냥 갖는. 너무 지금 이게 너무 선생님한테 지금 혼나는 분위기라서 계속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좀 거북하네요. 남자친구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시죠? 다음 주 수익률 보고요. 대주주 지분율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당 부분 많이 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덕분에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사실 이게 작전주다. 그래서 많이는 못 들어가지만 한 몇백이나 몇천 단위만 딱 들어가고 그것도 명수를 정해서 전체 거래량가 얼마 이하로 움직일 만큼만 들어가서 그만큼만 먹고 나오세요라는 작전을 짜주시면 저도 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거 그냥 추천하고서 갈 겁니다 하면은 다들 사고 그런 다음에 손 탔다고 또 털어버리고 이 모양 한 번 더 반복하면은 이게 뭐죠? 근데 그런 대주주 게 물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유통 물량이나 거래량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대형주 위주로 갔을 때 얘기고 스몰캡 이런 가치주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호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무상증대라든지 좋은 게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더 생각하세요? 싼 거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음 주에 신혼 자금까지 다 넣을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네, 네. 참고로 다음 주에 결혼하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다음 주 수익률 보고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그럼 음악을. 여기 인피니트 헬스케어가요 메디슨 수혜주로 여러 번 상한가 쳤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서 알겠지만 거의 인피니트는 좀 캐치앤독에 가깝거든요. 예, 흔히 어우. 말하는 좀 안 좋은 종목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우진 셀렉스 같은 종목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꾸준히 모아갈 수가 있는 종목인데 저런 종목은 겁나서 못 사죠. 저런 솔직히 종목 나- 장이 떨어지고 이렇게 무서운 장에서 테마주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그게 뭐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번다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매출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매출액이 자, 그럼 어떻게 잠시만요. 일단 이 우진 셀렉스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로는 거래가 부진하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 유통 물량이 적다. 대주주 지분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드셨습니다.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테마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장이 떨어질 때는 테마주는 한 번 오르게 되면 한 15%막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근데 시원하게 떨어질 수도 있죠. 장이 떨어지게 되면 우진 셀렉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봤자 뭐 1, 2% 항상 보합에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싸지면 더 사고 싶다라는 욕망을 들게 되는데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장이 꺾이고 떨어지게 되면 누구나 다 투매 심리에서 다 던지게 되는 그런 종목이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무슨 업종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회사 같습니까? 예, 제약에 들어가 있지만 제약이에요? 실질적으로
제약에 양만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업체에 가깝죠.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 소프트웨어가 주사업입니다. 제약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테마군만 좋아하시고 테마에 편승해서 갈 거를 예상하고 그런 의견들 주시는데요. 주당과의 통화에서도 사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약이라고 가끔 언급하는 분들 계신데 방송에서 실수하신다. 방금 그런 실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약 업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메디슨 그런 거 그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만 알고 있고 시장의 대부분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 메디슨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메디슨 덕분에 상한가를 쳤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임직원들은 쓸데없이 왜 메디슨 같은 데 엮여가지고 물론 메디슨 덕분에 수혜를 받습니다. 시장 확대가 됐고 그 덕분에 그쪽에 관심도 받았죠.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덕분에 만약에 테마로 급등을 했다면은 급락을 이어갔어야 되겠죠. 급등한 이후에 급락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급락했나요? 때문에 테마주는 무조건 안 갈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대답하시죠. 예, 급락은 아직 안 했어요. 급락 안 하고 그대로 근데 유지하고 보합으로 있죠.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죠. 자,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그 지수가 밀릴 땐 테마고는 다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근데 우진셀렉스는 반대로 오르네요. 말씀드릴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그래서 앞으로 지수에 따라서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또 뭐 코스닥 안 봐도 아시겠지만 밀리고 있으면 최근 일주일간 뭐 아주 안 좋았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그동안 이렇게 한 주 동안 떨어졌던가요? 전체적으로 장을 봤을 경우에는 거의 등락폭이 없는 박스권에 가까운 상태죠. 네, 근데 아니 말씀하신 대로 아니었네요. 예. 지수에 따라서 따라 떨어질 수 있는 테마군에 속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 1위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국내 1위 업체에서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율이 해외로 낮아진다는 게 뻗어나가고 근거가 있습니다. 뭔가요? 점유율이 어느 정도길래 낮아지고 있죠? 네, 기간 리포트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점유율이 나온 어느 기간 정도인데 리포트. 보셨으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실 수 점유율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내 정확한 수치는 저도 예, 기억을 역시 잘 정확한 못하겠네요. 수치 이번에도 모르는데요. 70%가량이고요. 줄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현재 한 자릿수입니다. 전체 매출상에서 거의 뭐 벌든가 안 벌든가 사실 국내 시장을 싹 없앤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외 시장이 이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 또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는 항상 예상치를 두고 근거 자료가 없는 거죠. 예상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고 주단분께서 그런 헛소리거든 대답을 해줘라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자료가 오셨군요. 네, 사실 브라질이나 최근에 뭐 이곳 저곳에 거점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만들 때마다 최소 100억 달러 이상씩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미 이번에 만들면 매출을 되면 만들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으로 설비 투자에 계속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죠. 영업이익이 안 늘고 있는 거 어떻게 대안으로 할 거냐. 예. 그렇죠. 영업이익이 최근 분기상에 안 나온 것이 바로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리서치 인력이 약 지금 100명 이상 됩니다. 국내 임직원이 270명인데 그중에 반가량을 리서치 인원으로 꽉 채우느라고 지금 2배 이상의 그 설비 증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줄은 거고요. 그럼 올해는 설비 그럴 증설을 일이 이번에 없을 하면서 거라고 그러는 리서치로 거죠. 들어가게 됐다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무조건 재무제표상으로 안 좋게 나오겠네요. 안 좋게 나오는 게 안 아니라 좋게 그 부분도 나오면 당연히 시장 사람들이 실적도 안 좋은데 이번에 더 안 좋게 되면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실적이 안 생각하겠네요. 좋다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매출이 줄고 있나요? 아니요, 매출은 줄지 않지만 그러면 늘어나지가 않죠. 자,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 매출도 거죠. 멀쩡하고 그런 다음에 우진세력스 지금 부채 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잠시만요. 일단은 부채가 많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실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얘기 중이시긴 한데요. 부채가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고 네. 예, 다시 오겠습니다. 예,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공장 증설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채를 다 갖고 들어가는 데는 2년도, 투자 회수 기간에는 2년도 안 걸립니다. 완전 최소죠.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해서 더 오히려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캐파는 1,100억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1,500억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자 답을 좀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얘기 다 공격 끝나신 예, 거. 예, 이쪽에 대해서도 네. 공격 끝나신 거.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좀 들어가 볼게요. 기술적 차트적으로 이제 공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왔는데요. 진 대표님께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시장이 많이 급락했는데도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네. 참 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 이렇게 계속 갇혀있는 이 6,000원, 7,000원대 네. 이게 2010년 12월부터 보여주셨는데 작년 겨울서부터 6,000원, 7,000원대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박스권의 상단 돌파를 기대한다면서 우진세력스도 같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돌파를 했고요. 네. 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을 상단 돌파할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우진세력스처럼 하루 이틀 만에 10% 이상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죠. 네. 사실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번에 박스권에 대한 이런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오른다면 역시나 10%, 20%는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다음 주여야죠, 그게. 네, 그게 예. 제 그 질문의 포인트인데요. 다음 네. 주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네, 이번 왜죠? 주에 다행히도 안 올라져서 제 계획대로 예상대로 해줬다고 예.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주단분께도 조금만 더 있다가 뭐 공지가 있으면 한 주만 늦춰달라고 말씀을 그 드리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뭐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믿고 있다기보다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네. 정보지들 작전들을 좋아하시지만 별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오를 이것인데 제가 드리는 정보고요. 예, 지금 사실 아까 간단히 슬쩍 비추고 말았는데 네. 해외 업체 국내에서 일단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국내 유일한 업체라서 뭐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에서 WBS라고 국내에서 밀어주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되고 있고요. 지금 예, 국책 독보적입니다. 사업, 예. 예, 그리고 주관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게 지금 $10,000가 넘습니다. 이런 업체가 국내에 없어요. 안철수 연구소보다 오히려 이쪽 대표님을 정부에서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모멘텀이 가득한데 요번에 또 큰 거 한 방이 해외 업체에서 이렇게 틈바구니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역시 대기업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기업과 싸우지 않고 친하게 G나 도시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대기업 업체와 함께 회수를 인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만 공유를 하고 상호 제휴를 통해서 꾸준히 같이 가는 것이죠. 이런 상생하는 이미 시장을 확보해놓은 업체들이 이 회사를 이용해서 돈을 더 벌겠다고 하는데 네. 죽이기보다는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 회사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쁜 회사일까요? 또 단기적으로도 지금 박스권 돌파를 아직 안 했지만 돌파할 경우에 얼마큼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추세선상으로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은 이미 거의 직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의 분석과 같이 2,0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가서 갈 자리에서 확실하게 가주는 게 낫죠. 어설프게 갔다가 우진세력스처럼 다음 주에 안 가고 2년 후에 가면 곤란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 저한테 아까 다음 주에 상한가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네, 말씀하시죠? 상한가만큼의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제가 한 번에 상한가에 간다고 하면 거의 뭐 사기죠. 우진세력스처럼 이렇게 거래량 적은 종목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고객들 돈만 좀만 만져도 우진세력스는 상한가 가죠. 하지만 이것은 제 고객들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자연스레 시장 덕분에 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종목이 가겠죠. 서로 사고 싶어하는 종목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14% 가면은 상한가 못 갔다고 저한테 욕하지 않으시겠죠. 진 대표님이 공격의 달인이세요. 분명히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또 공격까지 이렇게 섞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워낙 유창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거든요. 말에서는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게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소문에 뉴스나 뭐 좋아질 것이다, 이래서 별로 돈 번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으면 뭐 이럴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네. 실적 받쳐주고 도움되면서 차트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삼박자가 다 두루맞춘 기업, 그런 걸 사는 게 더 자, 좋다고. 그럼 차트 얘기해보죠. 지금 차트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김상균 전문가의 종목은 정말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10%, 5%. 지금 지금 저희 장- 약간 징크스가 있는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던 분들이 그 다음 주에 참 안타깝게도 흐름이 거의 떨어지는.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꾸준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더욱이 짧게 보시면 박스권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는 구간에서 조금의 오늘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이 워낙 거래량이 좀 작고 20만 주 정도 되는 상태에서 오늘 50만 주, 60만 주가 터져가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박스권 돌파형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좀 더 좋은 방향이 계속 나가지 않을까. 근데 진 대표님은 이 조그마한 거래량의 늘므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거래량이 더 늘면서 급락을 시킬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거 근데 아닐까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하면 종목 자체가 괜찮고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종목인데 너무 스몰캡이고 작다 보니까 좀 거래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서워서 좀 못 사는 거지. 근데 소량으로 사다 보면 결론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자, 일단 두 분의 전문가께서 우리 또 최혜린 앵커가 또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목표가와 손절가일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가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과연 박스권 돌파를 기대하고 계신 우리 진영준 대표님, 인피니티 헬스케어 얼마에 사라고, 그리고 얼마까지 일주일 만에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과연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 우진셀엑스는 얼마나 더 간다고 가격을 부르실지, 위에 매물대가 없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진 대표님 가격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사실 인피니트 헬스케어 현재 구간 7,150원인데 이게 양봉입니다. 0.42% 떨어졌지만 양봉으로 지금 차트상 표시되고 있고요.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사실 오늘 음봉을 살짝 주고 월요일 시가를 낮춰놓은 다음에 다음 주에 오를 만큼 충분히 다 먹었으면, 그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상승을 약간 주다가
윗꼬리 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고요. 한 1, 2% 덜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전고점 돌파라고까지 말씀도 필요 없이 그냥 박스권 상단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한 8,000원 구간 그 정도라면은 10% 목표가는 어렵지 않게 횡보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손절가를 짧게 좀 잡아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구간에서 밀려도 크게 급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손절가를 길지 않게 5% 이내 약 한 6,500원 상단 500원에서 400원 이 정도라면은 뭐 많이 밀리지 않는 거겠죠. 10% 되기 전에 한 6, 7%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5%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예. 15% 잡아주셨어요. 자, 그럼 월요일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잡으면 되는 겁니까?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사실 많이 들어가도 우진세력스처럼 급락할 위험은 좀 적긴 한데요. 문제는 역시나 월요일 시가로 지금 2%가 뭐 기준선으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되니까요. 네. 하지만 수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는 살짝 손절가 주기 전까지는 손절가 위까지는 기회로 보시고 평단 낮추는 작업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또 오를 때는 추가 매수보다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6,500원 위에선 좀 사고요. 한 7,000원대 초반까지 7,100원대 정도까지는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한 8,000원, 8,500원 사이까지 전 고점까지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6,400원 굉장히 바듯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가격 설명이었고요. 계속해서 우진셀렉스 얘기 들어볼까요? 이 우진셀렉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잡아도 무방한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뭐 편한 시간대 그냥 시초가에 그냥 잡으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보시고 이런 종목은 손절가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저희가 그 말씀하신 분들이 손절가가 나왔던 징크스가 손절가 얘기 좀 해주세요. 굳이 손절가를 따진다면 손절할 수 없는 구간.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15% 그냥 막 완전 급락 그런 거 오면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절하지 말아라. 예, 오히려 그런 급락이 오면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균 전문가께서는 손절이 필요 없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급락해도 그때가 타이밍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았고 7,000원. 예, 길게 보시면 10,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7,000원 보고 손절가는 예, 손절가는 뭐 4,000원 정도 아니면 없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한두 번 정도만 나와주면 되네요, 그죠? 예. 목요일 5,000원대에서 네, 금요일 거의 그러니까 6,000원 목표가도 하니까. 7,000원 굳이 안 잡고 야, 가는 만큼 근데 충분히 잡아도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상균 전문가가 예상했던 게 들어맞는다면 김상균 전문가는 정말 스타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서 스타를 만드는 건가요? 진짜 스타가 되는 거고 지정주 대표님은 말은 많이 했는데 실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김상균 전문가가 딱 월요일을 봤는데 진영준 대표님의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 아프겠죠. 근데 더 많이 가니까 더 많이 갈 수가. 왜냐면 저거는 박스권을 돌파한 채로 갔다면 좀 더 다음 주에 갈 확률이 높구나라고 얘기할 수 김상규 있는데. 전문가님 혹시 월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막 매수하시는 분 아니 전 그런 종목을 안 사요. 아예 안 사요. 좋습니다.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 시원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최고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타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최후의 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균 전문가부터 이 종목에 대한 마지막 변입니다. 우진셀렉스. 예, 우진셀렉스 누가 봐도 좋은 종목입니다. 예, 이거는 뭐 투자하는 대부분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 보고도 다 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런 종목이 이제 다음 주에 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충분히 포인트는 있다고 보고요. 뭐 시청자들의 몫이겠지만 충분히 좋은 종목은 뭐 굳이 만약에 일주일에 못 가더라도 이거는 계속 사 모으면서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손절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쭉 갑니다. 간다. 예. 네. 이 말이 아주 뭐 일주일 만에 일주일에 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죠. 7,000원 얘기하시죠? 그리고 진영준 대표님이 다음 주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이제 사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자, 진영수 대표님, 인피니트 헬스케어 1분 최후의 변 들어오죠.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중장기적으로 우진셀렉스만큼 또 그 이상으로 그 업계 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약 10%가량의 상승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차트상 또는 지금 모멘텀상의 어떤 꾸준히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네. 또 손절가를 말씀드렸지만 아주 짧게 6,600원가량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 드렸고요. 현재 구간 7,150원이지만 여기서 1, 2%가량 등락 이후에 크게 급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단기적으로 볼 때 떨어질 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진용준 대표님의 인피니트 헬스케어 8,000원 이상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상균 전문가님의 우진셀렉스도 7,000원 아니라 장기적인 10,000원 근처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프로그램 이름처럼 상한가 치는 종목 한번 나와야 됩니다. 같거든요. 일단 정말 오늘 방송을 함께하면서 워낙 실력 있는 두 분이 나오셔서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오늘만큼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글쎄 지금까지 약간 몇 분들의 그 차트라든가 종목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징크스가 생긴 것 같은데 언제나 박스권이었던 종목이 저희가 원했던 그 타이밍에는 올라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신고가냈던 종목은 반드시 얘기하셨을 때 다음 주에 조금 밀렸었다는 거. 하지만 이 두 분 다 저는 예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만 일단 두 분의 전문가들이 소개해 준 거 잘 이렇게 판단하셔서 파악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많은 분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 주고 있죠? 네, 언제나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종목에 대한 요모조모를 좀 보여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드릴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정말 열띤 대결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네, 금요일 오후 4시 홍대에 위치해 있는 주식카페 리돈으로 오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요, 방송 자체도 즐기시면서 정보 재미 다 얻으실 수 있지만 끝나고 나서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상담까지도 해주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일석삼조 효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정말 좀 많은 수익률이 나서 투자하신 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우리 주식배트 상한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했고요. 네.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트레이드가 함께하는 주식배트 상한가 감사합니다.